정말 비핵화의 로드맵이 제시되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평화 로드맵이 제시돼 가지고 그런 성사가 이루어지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그 전망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의 1차 회담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또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적인 성원의 국가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는 그 길을 갖다가 공동 목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북미 관계 수립,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세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 구축에 관한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은 네. 이번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공동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양 정상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상당히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것들을 좀 서로 주고받게 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북한이 어떠한 핵시설과 어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제출하고 네. 그게 상응해서 검증까지 또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그런 그 로드맵이 나올 적에 북한은 미국은 미국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제시하는 그런 이제 협상 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 그다음에 동창리의 미사일 실험장, 그다음에 풍계리의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북한이 공개를 하고 네.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검증해서 사찰에 갈 수 있는 갖다 제시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사실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지금 이미 상당 일부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단에 의해서 종전선언이 나오고 종전선언이 나오면은 평화협정 체제까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남은 단계지만은 그런 협상 카드를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협상 카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 정상 간의 만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긴장도 좀 풀고 탐색전을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최고 책임자들이 배석하는 점을 봤을 때 단순 식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상회담들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의 단계로서 여러 가지 실무회담을 하고 단독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확대 회의를 하고 그렇게 좀 관례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찬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번 정도를 만나기로 지금 되어 있는 네. 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고 할까요? 서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서로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분위기를 구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만찬이 저번 1차 회담과는 달리 만찬이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찬에 의해서 이제 단독회담도 있을 거고 또 단독회담 이어서는 또 확대회담 배석자들 양쪽에 네. 배석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양 정상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그런 모임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번 정도의 지금 양 정상이 만나는 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안에 만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 정상회담이 소프트하게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보면서 탐색전 이상으로서의 만찬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네. 네, 그런데 만찬에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것도 좀 이목을 끌고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나오고 있고요. 또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좀 이게 애매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현재 높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게 될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네. 급수에 맞춰가지고 배석하는 게 그렇죠. 네. 통상적인 건데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네. 김정일 위원장과의 배석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한 2~3명이 계속해서 국정원장이나 배석을 하는데 네. 저쪽에는 이제 당시에 딱 한 명, 김양건
그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해가지고 네. 그 계속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단독으로 배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또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네. 그 남매 간의 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비서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 네. 그런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같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꼭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것은 그 아니라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베트남으로 3,000km 이상의 그 철로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착지에서 잠시 정차를 해가지고 내려 쉬는데 네. 그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담배를 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재떨이를 갖다가 이렇게 네. 오빠이자 국무위원장 최고의 존엄한테 네.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장면에 포착되기도 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측근 중에 측근 아닌가. 여러 가지도 다 챙겨준다. 그래서 베트남 막 그 다동역에 도착했을 적에도 그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국무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통역이 막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통역을 제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다음 일정을 챙기러 가는 그런 모습에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배석하는데도 만찬 배석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김여정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